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은 창원으로 가는데요. 오늘 볼 차는 E클래스입니다. E클래스 위치가 어디야? 주소를 좀 찍을게요. 저번에 E클래스 봤던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보면 압니다. 창원에 그 실내 매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곳인데, 일단 스펙을 알려드릴게요. 2007년 8월에 출고된 W211 E280 스포츠 패키지고, 주행거리는 96,327km입니다. 판매 가격은 950만원. 좀 다소 비싸죠. 사고는 없습니다. 사고는 체크가 안 되어 있고, 배기가스 일산화탄소 0.1, 단화수소 86 ppm, 조금 단화수소가 나오는 편인데 옛날 차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배기가스 검사를 보통은 안 할 건데, 입고 기간은 2달 반 되었습니다. 소유자 변경은 2회가 있고, 내차 피해는 4회 1,100만원, 390, 2015년, 13년, 12년 이럴 때 막 390, 200, 350, 그러니까 큰 사고들은 아닌데 자잘한 사고가 있습니다. 문짝이나 이런 거 보면 이색이 확 느껴집니다. 그래서 문짝 주변으로 수리가 있다. 차라리 저게 어찌 보면 잘 됐다 생각되기도 하고. 주소를, 그 안내에 주소가 없어. 랩에 나오나? 아, 나오네. 아무래도 주소는 넣어놔야지. 참. 여기서 가까워요. 저희 집에서 가까운 편이고. 고속도로 타고 가라고? 16km입니다. 예전에 여기 한번 갔었거든요. 한 번. 그때 벤츠 E클래스는 W212였는데 굉장히 좋았죠. 그 차는, 그 차를 응대해줬던 사장님이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어저께 연락해 보니까. 그리고 문의가 많이 온다고 하시던데, 와, 이게 시세보다 비싼데 문의가 많이 오고, 하긴 뭐 주행거리가 깡패라고. 역시 중고차는 성능 고지상 사고 없고 주행거리가 적으면 뭐 그게 깡패입니다. 깡패. 아, 커피를 안 타왔네. 커피를 하나 사가면 되죠. 제가 커피를 마시는 건 담배 피시는 분들이 담배 피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저도 담배를 펴봤기 때문에 완전 저도 골초였죠. 골초. 제가 담배 필 때는 제가 티스를 마지막으로 끊었으니까, 그때가 언제였지? 한 15년, 10한 2, 3년 된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갑 폈었는데, 근데 저는 담배를 한 방에 끊었어요. 한 방. 담배를 어떻게 끊었냐면, 원래 제가 자기 전에 담배를 한 대 피고 자거든요. 자기 전에 담배 한 대 피고 자는데, 담배가 없는 거예요. 그때가 일요일이었어요. 내일 출근하는 날. 절로 가야 되고. 내일 출근하는데, 아, 내일 출근할 때 샀지 뭐 라고 출근을 하는데, 지갑을 안 들고 온 거예요. 그때만 해도 뭐 핸드폰으로 결제가 된다든지 뭐 이러지 않았어요. 와씨, 그래가지고 그냥 출근을 했죠. 근데 너무 바쁜 거예요. 오전이 일이, 원래 병원이 오전에 월요일 오전이 엄청 바쁘거든요. 그래가지고 반나절 동안 제가 담배를 강제로 못 피게 됐죠.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내가 담배를 이렇게 반나절 동안 안 핀 적이 없는데, 담배를 피고 나서부터는 무조건 하루에 한가, 뭔가 오전에 열가치를 피웠는데, 와, 씨, 억울하네. 한번 끊어볼까? 이렇게 안 핀 게 아까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냥 안 피면 될 거 아니냐, 어떻게든. 그래서 우리 식구땡이라고 하잖아요. 밥 먹고 나면 담배가 너무 땡기잖아요. 그러면 그냥 공담배를 물었어요. 뭐 불만 안 붙이고 그냥 입에 물고, 화장실 가도 그냥 불만 안 붙이고 물고, 그리고 그 끊는 동안에 술도 안 마셨어. 그런 술자리는 안 갔어. 그렇게 석 달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오늘날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완전 담배 생각은 하나도 안 나요. 대신 커피를 마시죠. 뭐가 더 몸에 나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게 인생 혹은 세상 만물은 뭐든지 정반합이라니까. 이게 제가 불교 신자라서, 저는 불교 신자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가 대학교 교양 수업을 대학교 4학년 때 그냥 고타마 시차르타라고 하는 수업을 들었을 뿐이에요. 굉장히 재밌게 들었어. 그때 나온 어떤 개념이 상구보리, 하와종생이라고 하는 그 말을 알게 되었고, 말씀을 알게 되었고, 그때 이후로 제 아이디를 상구볼이라고 쓴 것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건데, 또 그 말이 굉장히 좋은 뜻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는 건데, 아무튼 무슨 얘기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흘렀지. 아무튼 그래서 담배를 끊고 이렇게 있습니다. 대신 커피를 마시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문제인데, 뭐 많이 줄였어요, 커피도. 그때 담배를 끊고, 야, 진짜 마음을 먹으면,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도 저한테 독하다, 저희 와이프도 독하다, 어떻게 담배를 한 방에 끊지? 정말 한 방에 끊었어요. 그 뒤로 한 번도 핀 적이 없어요. 진짜 그냥 한 방. 그래서 차 바꾸는 것도 한 방에, 이 기변증도, 이거 기변병도 한 방에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끊어 볼까요? 이제 저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도 끊어야 되는데, 진짜 저는 진짜 돈 번 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차 바꾸는 데 썼기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 심각하죠. 이제는 그래서 안 바꾸려고요. 바꾸고 싶다고 생각, 저 아이서티 FD 2.0이다. 진짜 보기 힘든 차인데, 게다가 어항이네, 어항. 썬팅이 돼 있는 건 같지만 굉장히 연하게 돼 있군요. 와, 진짜 보기 힘든 차인데. 진짜 저 차가 좋았는데 말이죠. 자꾸 새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기변병은 이제 졸업해야 되겠다. 더 사고 싶은 차도 없고 돈도 없다. 진짜 이러다 진짜 배가 망신하겠다. 그래서 이제 기변병은 자중하려고 합니다. 담배 끊었듯이, 그런 초심을 잃었구나. 담배 칼을 한 방에 끊듯이 기변병을 끊어보겠습니다. 아무튼 담배를 끊고, 이렇게 마음먹으니까 할 수 있는데, 그때 제가 몸무게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이 나갔을 때거든요. 살도 한번 빼보자. 살도 한번, 혈압도 조금씩 오르고 해서 살도 한번 빼보자 해서 한 달 만에 16kg를 뺐습니다. 그때 90kg가 넘게 나갔는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70kg 떼고요. 그쵸. 그거를, 그 몸무게를 계속 유지해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5kg 안에, 그 특별한 그 요요 없이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먹는 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먹는 걸 진짜 좋아하고 많이 먹거든요. 완전 대식가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냥 우리 내추럴이라고 하죠. 내추럴이에요. 어릴 때부터, 내추럴혈이 아니고요. 내추럴. 예. 어릴 때부터 태어나니까 밥 많이 먹는 집이었기 때문에 많이 먹는데,
저희 할아버님 농사 지으시는 강릉의 할아버님은 진짜 녹그릇에 밥을 이만큼 하기야. 옛날 분들은 힘쓰는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또 그때는 뭐 간식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밥인데 밥심이잖아요. 그래서 밥을 많이 드셨죠, 옛날 분들은.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밥을 많이 먹고 그래서 많이 먹는데 이렇게 살이 이렇게 완전히 비만이 안 된 이유는 그만큼 먹는 만큼 소비한다. 뭐 먹는 만큼까지는 못 되겠지만 먹었으면 양심이 있으면 움직여라. 약간 그런 행동 패턴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이상은 운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제가 밥을 6시 전에 먹거든요. 저녁밥을. 저녁밥 먹으면은 저녁에는 뭘 안 먹습니다. 뭐 물론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술자리가 있다거나 뭐 그러면 뭐 먹죠.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기도를 유지한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유지하고 일탈을 한 번씩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일탈을 한다고 해서 막 살이 확 찌거나 그렇진 않더라고요. 평소에 그런 기도를 가지고 살면. 그래서 그 다음에 16kg 살을 빼고 사실 20kg 넘게 뺐어요. 뺐다가 이제 다시 조금 한 15kg대로 돌아온 거지. 그리고 그 다음 해는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하고 뭐 사실 대학원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부끄럽긴 하지만 어쨌거나 뭐 대학원을 간 거니까 대학원 그 다음에는 그 대학원을 갔죠. 그리고 그리고 뭘 했지 뭐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몇 년 지나고 이렇게 직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 그리고 이런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차를 많이 바꿔오면서 그래서 지금 오늘날 2023년 1월 말 오늘날 저는 창원터널을 지나면서 이 영상을 찍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쵸? 인생이라는 게 뭐 별게 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대신 뭐 어떻게 살더라도 그 사람의 몫이니까 그렇게 사는 건데 대신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자. 그 하나만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하면서 이제 기변병은 이제 그만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창원터널은 출근 지금 9시 10시가 다 돼가는 시간인데 이렇게 차가 많단 말이에요. 게다가 여기 부산에서 창원으로 넘어가는 길인데 좀 사실 좀 충격적이네. 뭐 화물차들이 많은 거는 이해를 하는데 W2 하나하나 211은 제가 운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해본 적이 있나? 해본 적이 있군요. 또 그냥 W212 느낌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차가 대신 조금 더 작죠. 조금. 그래서 운전을 해보면 조금이 아니라 훨씬 더 작은 차의 느낌인 것 같고 뭐 스포츠 패키지라고 하는 말을 갖다 붙였을 때는 그냥 눈으로 봤을 때도 뭔가 차가 스포티함을 더했을 것이고 혹은 주행에 있어서도 스포티함을 그건 타보면 알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스포티함을 자동차에 있어서 스포티함을 더하는 거는 또 하체를 만지는 거잖아요. 제동 성능을 올리고 약간의 출력을 올리고 근데 사실 출력이 메인이 아니고 차대 그러니까 차대를 하체를 약간 단단하게 조인다든지 하체를 단단하게 조이면 하체를 강하게 조이면 타이어의 그립을 그만큼 강하게 올려야 되는 게 기본이거든요. 하체를 강하게 조이면 타이어 그립을 올려야 되는 것이고 혹은 차를 약간 낮게 자세를 낮추고
뭐 롤 피치, 뭐 공기장 뭐 이런 거 등등 때문이겠죠. 보통은 그런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그런 게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데 얘는 뭐 일반 모델하고 뭐가 어떻게 다르길래. 근데 280이잖아. 그러니까 엔진이나 뭐 달리기 성능 이런 거는 스포티함과는 거리가 상대적으로 엔트리 트림이니까 거리가 있을 것 같고. 그죠. 왜 스포츠 이런 패키지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사실 개인적으로는 아주 궁금하네요. 뭐가 다르길래. 뭐 힘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체를 스포티하게 만들 수 있죠, 충분히. 근데 그런 것보다 저는 제 A차 저차 타보니까 그냥 하체를 굳이 조일 필요도 없고 그냥 무게 가벼운 차를 타면요, 무게 가벼운 차를 하체를 굳이 조이지 않아도 스포티하게 탈 수 있어. 이런 차들. 아, 저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내비가 길이 뭐. 그래서 그냥 경량이 깡패라는 얘기입니다. 배기량이 깡패라는 얘기가 있듯이 스포츠 주행에는 그냥 경량이 깡패입니다. 다른 거 없고. 뭐야, 저 차 신호 까고 가네? 와, 진짜.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면 제가 편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런 왜 고가 수입차 중에 약간 엔진 출력이 높은 버전의 차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들이 운전을 더럽게 해, 진짜. 이건 편견입니다. 아주 저는 편견을 가지고 고약한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들이 운전을 고약하게 해. 예를 들어서 뭐 GLE, AMG 뭐 이런 차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저희 아파트 포르쉐 카이엔 디젤 카이엔이지. 운전 더럽게 하죠. 표현이 더러워서 죄송합니다. 더럽게 하는 걸 더럽게 한다고 하지, 뭐 더럽게 한다는 걸 운전을 모범 운전을 하지 않아,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더럽게 운전하는 건 더럽게 운전하는 거지. 근데 뭐 가본들 뭐 저 앞에 빨간불인데 뭐 사실 뭐 그게 의미가 있나 싶긴 하네요. 근데 신호가 왜 이렇게 같이 움직이지 않지? 이제 바뀌었네. 바뀌면 가면 되지 뭐. 뒤에서 빵빵거리고 뭐 그럴 필요가 있나. 그죠? 물론 말은 저도 이렇게 하지만 굉장히 앞에 차 천천히 가면 답답해하는 성격입니다. 보통 바로 출발합니다. 두 번째 여기 길 헷갈리거든요. 빨간 선 따라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하면 진해 방향. 참 창원역이가 참 오묘하지. 부산, 김해, 진해 뭐 다 붙어 있으니까. 약간 밀양 같은 곳이라고 해야 되나? 아, 양산 같은 곳이라고 해야 되나? 일로 가면 울산, 이쪽으로 가면 부산, 이쪽으로 가면 밀양, 이쪽으로 가면 청도, 뭐 이런 느낌. 아무튼 다 왔어요. 저기 어디에 뭐 자동차 공업소 많은데 거기죠. 거기 뭔가 공사를 막 하는데 무슨 공사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 저는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 아, 저기 뭐 고가교가 생기구나. 무슨 고가교이지? 저기 무슨 터널이 생기나 보네. 저쪽으로 가면 부산 쪽으로 가는 건데. 네, 신호 와 있습니다. 유턴을 하라고. 아, 일로 가면 가지나? 네, 그냥 차들 없을 때 그냥 왔습니다. 아, 근데 이제 진해에서 나오는 차도 진짜 많네요. 이게 연휴를 지나고 다시 일상으로 그간에 밀려있던 일들을 몰아서 한다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유턴이라고. 여기 뭔가 길이 바뀌었어. 아닌가? 원래 이랬나?
로타리는 회전하는 차 먼저. 이제 회전. 이제 도착을 했어요. 여기 벤츠 뭐 서비스 센터인가 뭐 블루엔지 큰 거 있고. 와, 여기는 진짜 크다. 블루엔지. 여기 저 하이클래스. 오, 뭔데? 이런 거 없었는데 생겼네요. 설마 돈 받지는 않겠지. 일단 주차를 하고 판매자분께 전화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여기 올라갔던 기억. 차를 이쪽으로 가지고 오신다고 합니다. 뭔가 좀 변했어. 뭔가 많은 업체들이 입점해 있고, 뭐 골프존 이런 거 입점해 있고, 여기는 정비공장, 저기도 저기는 광택, 각종 파츠 장착, 저기도 고압세차 뭐 이런 거 있네요. 그러니까 주변은 전부 이제 자동차 정비와 관련된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차 내려오면 여기서 보자. 좋네. 참, 저 모여서 335 담배 피시는 분들 참 직장인의 335. 저도 알죠. 직장 무조건 335 모이지. 근데 건강을 생각해서 담배는 끊으십시오. 침을 일단 해볼까. 차가 내려왔는데 사각사각 소리가 나네.
네, 차 다 보고 이제 복귀합니다. 영상을 안 찍었어요. 사장님 옆에 계시고 해서 안 찍었고, 일단 사진으로 제가 스틸컷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사진으로 보는 게 뭐 크게 의미가 있나 생각되긴 하는데요. 일단 외판을 보면, 외판은 좌우 휀다, 그 다음에 좌우 도어는 수리가 있었습니다. 좌우 휀다, 좌우 도어, 그 다음에 앞범버, 뒷범버는 괜찮았었고, 앞범버 수리가, 외판은 근데 뭐 수리가 있다고 손 치더라도 깨끗한 편이었어요. 외장은 뭐 외장에 스크래치나 문콕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그렇고 뭐 실내도 베이지색 차인 걸 감안했을 때 실내도 뭐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2열은 뭐 여러 가지 복원의 흔적도 있는 것 같고, 실내 나쁘지 않았습니다. 판매자분이 가져오셔가지고 쇼옥을 풀었더라고요. 앞쇼옥은 뭐 어떻게 수리나 교환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시운전을 해보니까 쇼옥은 괜찮은데 로어암이 안 좋아요. 그 다음 핸들을 돌릴 때 스티어링, 이게 참 애매한데, 여러 가지 뭐 차가 또 오래된 차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타이 로드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등속 조인트가 안 좋아, 등속 조인트는 좋은 구동이니까 스티어링 기어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약간 핸들 돌릴 때 소음이 납니다. 그리고 뒤쪽 뭐 스테빌링크 혹은 뒤쪽 로어암이라는 부분이 하체에서 약간, 그러니까 쇼옥을 제외한 하체에서 약간 소리가 나요. 그리고 앞유리가 교환이고, 엔진룸을 보면 어떤 정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비는 한 흔적이 없습니다. 벨트부터 외 텐션 베어링들이, 아이들 베어링, 풀리들 소음이 납니다. 전체적으로 킥 소음이 나고, 누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진동이 좀 적다 해서 보니까 판매사님이 진동이 얼마나 많았으면 엔진 마운트를 교환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뒤쪽에 드라이브 조인트나 이런 건 괜찮고, 약간 부식에 좀 노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가 대놓고 부식이 많다는 건 아니지만 차가 염화칼슘을 좀 밟고 다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전차주분이 서울의 뭐 병원 원장님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위쪽 지방에서 염화칼슘을 좀 밟고 탄 차인 것 같습니다. 키는 2개가 있고 뭐 작동 안 하는 건 없었어요. 진단기상 뭐 이상이 있는 건 없었습니다. 타이어는 15년 타이어고, 시운전을 해보니까 타이어가 많이 경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타이어 소음이 많이 올라옵니다. 타이어는 교환해주면 좋겠고, 뒤에 패드는 한 60%, 앞 패드는 안 보여요. 휠을 탈착을 해야 보입니다. 근데 뭐 한 40% 이하로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냉각수는 한번 통하고 한번 교환한 것 같아요. 그렇고 위에 헤드 점퍼 커버 누유 없었고, 오일팬, 크랭크실 괜찮았고, 아직 주행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그 다음 엔진 오일은 적정 레벨에 있었고, 그래서 엔진 오일 쿨러에서 약간 미세하게 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큰 이상은 없다. 큰 이상은 없는데, 뭔가 이제 우리가 이제 잘 관리된 중고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고차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그리고 주행 질이가 필링이라고 하죠. 하체 필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오래된 낡은 느낌이 난다. 약간 삐걱삐걱거리고, 컨트롤함 같은 경우는 꾸럭꾸럭거리고, 뒤쪽에서 내장재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시트인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뭘 하나 놔두고 온 것 같은데. 네, 트렁크에 배터리 체크 장비를 두고 왔네요.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쵸. 뭐 배터리는 뭐 상태가
뭐 더 써도 될 정도였고, 작동 안 하는 거 없어. 열선, 통풍, 에어컨, 히터, 뭐 썬루, 등화류, 뭐 그런 거 뭐 작동 안 하는 거 없었고, 와이퍼 잘 작동됐고, 열선 잘 작동. 아 참, 열선이 지금 열선보다 좀 원가 절감이 덜 된 듯한 것, 이 시스템이더라고요. 지금 열선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거는 정확히 어떤 형식인지 모르겠는데 바람을 보는 건가? 좀 면적이 열수니까 따뜻하게 지는 면적이 넓었어요.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오디오 이상 없었고, 그래서 참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히 주관적인 의사결정이에요. 저라면 절대 안 삽니다. 저는 1000만원 가까이 주고 그냥 W212 살 것 같아요. 저 돈이면. 근데 이제 저 차는 이성으로 판단하는 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성으로 판단해서 사는 차가 아니니까 막 크게 골격 사고가 없고 아주 큰 화자가 없고 이렇다 보니까 뭐 사면 안 될 차다고 얘기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뭐 진짜 아까 뭐 덴포폴 이런 거 보니까 녹이, 그러니까 차를 좀 적당히 만들어서 타야 될 차 같습니다. 적당히 만든다는 의미는 한 300 정도 돈을 들이면 뭔가 이제 최소한의 어떤 정비는 하고 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 300만원. 글쎄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의미 부여와 가치 판단은 구매자가 해야 될 일이겠죠. 구매자가 해야 될 일이고, 저라면 안 삽니다. 하지만 저 차가 좋아서 사신다고 하면 저 정도면 베이스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그거는 특히나 오늘 차 같은 경우는 아주 주관적인 의견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참 제일 어려운 게 저런 겁니다. 저 차가 참 시세보다 싸지 않고, 참 어렵네. 어려워. 타이어부터 해가지고 갈 게 많은데, 제가 이런 장비들을 하나 둘씩 놓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참 칠칠 맞아요. 제가 그나마 멀리 가기 전에 다시 와서 다행입니다. 여기 또 있네, 저 차가. 다시 올라갔다 와야 되겠다. 아이씨, 바보같이. 참, 그리고 여기 판매 사장님은 사람이 아주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차 보는데 협조적이셨고, 리프트는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동 꺼질 뻔했네. 수동 초보입니다. 주변에 리프트를 보려고 한번 물어봤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바쁘다고. 참, 그것도 뭐 자기 영업장에서 자기들이 결정할 일이니까 도리가 없는 거죠. 아무튼 여기도 또 있구나. 차가 딱히 뭐 더 낫다거나 하체가 단단하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러진 않아서 뭐가 스포츠 패키지인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가 스포츠 패키지? 아무튼 오늘 차 같은 차가 사실 제일 어렵죠. 이성적으로 보면 안 사는 게 맞지 않나? 안 사는 쪽에, 왜냐하면 차가 가격이 싸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거는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가격이 싸지 않고, 이성적이라면 W212 모델을 사는 게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차는 이성적인 머리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사는 차라고 봤을 때
사고 싶으면 사셔도 크게 무방하지 않다. 단 이런저런 소모성 부품들은 좀 다 하체부터 해가지고 엔진룸의 곳곳 뭐 벨트, 호스류 이런 거 지금 하나도 좀 여러 가지로 좀 사가 있어요. 라디에이터도 저 욕심은 갈았으면 좋겠던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뜯다 보면 좀 한도 끝도 없어지는 그게 이제 올드카의 나름의 재미라면 재미, 묘미라면 묘미, 개미지옥이라면 개미지옥이거든요. 뭐 하나둘 하다 보면 끝이 없어. 그래서 사실 머리로는 반대를 하고 싶은데 그게 만류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결정을 하시더라도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좀 가까워서 뭐 금방 복귀할 것 같습니다. 창원천을 지나면 뭐 장유니까. 그러면 저는 창원에서 인사를 드리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